자, 코카콜라베 온게임넷 스타리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로 여러분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제 A조의 2주차 경기까지 모두 끝이 났죠. 그러게요. A조의 성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조정현 선수가 지금 단독 선두죠. 2승으로서 1위를 달리고 있고 이근택 선수와 장진남 선수가 1승 1패씩 그리고 성준모 선수가 2패네요. 예, 그러나 조정현 선수가 진출이 확정된 것도 성준모 선수가 탈락이 확정된 것도 아닌 상황입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이 조정현 선수와 이근택 선수가 경기를 갖고요. 성준모 선수와 장진남 선수가 경기를 갖게 되는데 만약 조정현 선수가 이근택 선수에게 패한다면 예, 조정현 선수와 이근택 선수가 모두 2승인 상황이 되고요. 장진남 선수가 성준모 선수에게 또 승리를 건다면 2승 1패 동률 상황이 나와요. 예, 위에서 셋이 동률이고요. 네. 예, 그 반대로 조정현 선수가 이근택 선수를 만약 이겼다. 네. 예, 그랬는데 성준모 선수가 장진남 선수를 잡으면 이근택, 장진남, 성준모. 예, 성준모에서 네. 세 명이 또 동률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부득이제 경기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끝나는 상황은요. 장진남 선수가 성준모 선수를 꺾고 조정현 선수가 이근택 선수를 꺾거나 그렇죠. 혹은 그 반대로 이근택 선수가 조정현 선수를 꺾고 성준모 선수가 장진남 선수를 꺾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면 4강에 진출하는 선수가 간명하게 가려지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B조의 네 번째 경기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변길섭 선수와 임성춘 선수의 대결입니다. 두 선수 만나보시죠. 네, 불꽃테란 변길섭 선수 싱크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고요. 난팀 소속이요. 이 선수가 이 저그 상대로의 불꽃테란 상당히 강하지만 조정현, 임성춘 어떤 프로토스 상대로는 약간은 좀 취약한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임성춘 선수 인투 더 레인 이 마지막 라운드 프로토스 유저이고 지난주 패배를 1패를 현재 안고 있죠. 네. 자, 이 두 선수가 모두 1패 상황에서 임요환 선수의 2승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예, 그렇죠. 네,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변길섭, 임성춘 선수 네오 정글 스토리에서 경기를 치는데 볼만한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정말 볼만한 경기가 될 것 같고요. 맵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오 정글 스토리에서는 그 역대 공식 테란 대 프로토스가 4번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오래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테란 대 프로토는 굉장히 적었는데 2대 2예요. 딱 2대 2인데 1.08 패치가 나온 이후의 자료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1.08 패치가 나온 이후에 네오 정글 스토리가 예선 맵으로 사용이 됐잖아요. 그때 테란 대 프로토스가 32번이 있었는데 19대 13으로 테란이 약 6대 4 정도의 비율로 앞서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두 선수 모두 변길섭 선수가 프로토스 상대로 예선에서 4전승을 했고요. 예. 임성춘 선수도 한빛배 때의 예선까지 포함을 해서 이 맵에서 테란 상대로 3전 전승이에요. 네. 예, 그런 측면을 고려할 때는 정말로 팽팽한 그 승부가 예상되는데 1.08 이후로 아무래도 테란 쪽으로 약간 기운 듯한 이 그 데이터에 따르면 변길섭 선수가 조금 우세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임성춘 선수가 이 어떤 테란 상대를 할 때는 이 양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 임성춘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러한 측면보다는 세세한 유닛 컨트롤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어떤 셔틀 운영도 뛰어나고요. 그리고 변길섭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조정현 선수가 프로토스 상대로 어떤 이 머린 탱크를 잘 운영하는 선수인데 이 네오 정글 스토리가 러시 거리가 멀다는 점 때문에 안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초반에 임성춘 선수가 어떤 뭐 셔틀을 통한 빠른 발전을 갔을 경우에 이 그러한 전략도 테란의 입장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자 네오 정글 스토리에서 펼쳐지는 경기입니다. 1패씩을 안고 있는 변길섭, 임성춘. 그러나 16강에서 8강 올라올 때는 그 누구보다도 기대를 갖고 8강 올라온 선수들입니다. 네. 자, 과연 어떤 선수가 1승 1패를, 어떤 선수가 2패를 기록하게 될지 두 선수의 대결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코카콜라베 온게임넷 스타리그 8강 2주차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B조의 경기. 자, B조는 임요환 선수가 2승, 홍진호 선수가 1승 1패, 변길섭, 임성춘 선수가 1패씩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변길섭 선수 불꽃 테란.
별명도 재밌어요. 불꽃 테란 변길섭 선수 16강에서 그렇게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승으로 올라온 그렇죠. 선수예요. 예, 뭐 병길섭 선수가 좀 안 보이길래 미리 와가지고 병길섭 선수 어디 갔냐 이렇게 다른 선수들이 어디 가끔 불태우고 있나 보죠. 뭐 이러더라고요. 자, 표정에 변화가 없습니다. 임성춘 선수의 모습입니다. 한방 러쉬. 네. 네, 오늘 불꽃 테란과 한방 러쉬의 대결인데요. 예, 그리고 임성춘 선수. 프로토스의 로망이라는 말을 탄생시킨 선수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지는 하이템플러. 예. 뭐 이런 별명도 있습니다. 자, 변길섭 선수와 임성춘 선수 승리를 반드시 낳고 체험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선수의 대결 함께 지켜보도록 하죠. 자, 경기 시작됩니다. 먼저 보고 계신 진영이 변길섭 선수의 불꽃 진영입니다. 예, 불꽃이 좀 상단인 모양이네요. 좀 노란 불꽃이죠. 자,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진영이 임성춘 선수의 한방 진영. 이 변기서 선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변칙 테란도 구사하는 그런 선수고요. 이 선수 같은 경우도 프로토스 상대로는 머린 메딕을 운영하는 가끔 운영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예, 뭐 그러나 메카닉 테란도 잘 하더라고요. 네. 예. 자, 임성춘 선수와 변길섭 선수 이 두 선수가 프로게이머로 활동하면서 교류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선수들끼리의 교류는 상당히 많죠. 예, 뭐 개인적으로 물어봤더니 임성춘 선수와 변길섭 선수가 비공식적으로 4번을 싸워봤대요, 둘이. 네. 그랬는데 2승 2패를 했다. 어허. 예, 뭐 이렇게 글쎄요, 뭐 변길섭 선수가 한 말이기 때문에 뭐 임성춘 선수가 기억하고 있는 다른 경기가 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자, 양 선수의 진영과 맵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임성춘 선수 뭐 이 지역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임성춘 선수에게는 좀 다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과 이 지역이 나오는 게 프로토스로서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변길섭 선수의 진영은 자원이 약간 덜 모인다라는 이런 소리도 사실 있고요. 만약에 이 지역이나 이 지역에 임성춘 선수의 베이스가 꾸려지면 변길섭 선수가 몰래 여기 혹은 여기다가 팩토리를 만들어가지고 띄워서 이렇게 날립니다. 과거에 이제 김대기 선수가 뭐 창안해낸 이런 전략이기도 한데 그래갖고 팩토리를 이 지역에 내려서 애돈 달고 탱크가 나오면 이 가장자리 쪽이 아니라 이 언덕 지역 본진 안에서 탱크가 바로 일꾼들을 쏘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임성춘 선수가 위치가 괜찮네요. 예, 그리고 제가 경기 전에 뭐 어떤 머린 탱크 운영을 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이 정도 거리라면은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언덕 지형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셔틀 태클을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한 예. 점 때문에 부족한 어떤 지상 병력을 머린과 탱크를 이용해서 거기에 메디까지 추가시킨다면은 압도를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그러한 경기를 조정현 선수가 코카콜라베 온게임 스타리그 예선전에서 테란 상대로 펼쳐서 이겼던 경험도 있습니다. 아, 프로토스 상대로요? 예, 프로토스 상대로요. 아, 근데 지금 같은 경우 그렇다면은 내가 이렇게 투베럭일 수도 있고 뭐 아무튼 머린으로 이렇게 플레이를 해라고 하는 걸 입구를 꽁꽁 틀어막고 안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냥 메카닉으로 가는 모양이네요. 예. 지금의 경우에는 완전히 뭐 저글링 머리는커녕 프로브 질럿조차 지나갈 수 있게끔 지금 입구를 막아놨거든요. 네. 임성춘 선수의 프로브 접근했습니다만은 입구를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드라군의 어떤 사업 그레이드를 먼저 시켜주네 임성춘 선수. 변길섭 선수의 모습. 예, 뭐 프로브가 본진 안까지 들어오니까 머리를 한 개 뽑았네요. 두 선수 대단한 카리스마예요. 예. 표정만 봤는데도 긴장감이 읽힙니다. 변길섭 선수는 평상시에도 이렇게 표정 변화가 별로 없는 선수고, 근데 임성춘 선수는 이제 평소에는 되게 잘 웃는 선수인데 네. 경기할 때 보면은 딱 포커 페이스가 유지가 되죠. 없죠. 예. 자, 변길섭 선수의 진영에 임성춘 선수의 프로브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정찰을 합니다. 한기 오, 임성춘 선수 상대가 머리를 뽑더라도 프로브 정찰 프로브가 굉장히 장수를 하게끔 만드는 선수로 유명한데 금방은 좀 신경을 좀 못 썼나 봐요. 네, 로보틱스 퍼실리티 올리는데요.
언덕을 노리네요. 지금 변길섭 선수. 그 보통 언덕 지형을 신경 쓰기 때문에 테란이 그걸 또 역이용해서 투팩토리 상황으로의 메카닉을 구사하는 선수도 많은데 그냥 바로 언덕을 노리네요. 예, 그러네요. 만약에 프로브가 좀 더 오래 살아남았다면은 이런 플레이를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예, 프로브를 딱 잡고 나서 아닌데요. 그 전에 스타게이트 스타포트 짓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타이밍에 에드온 붙이고 있는 거. 그러나 그 프로브가 파괴된 위치를 놓고 보건데 아마 이 모르지. 스타포트를 보지 못했을 것 같은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그렇죠. 예. 프로브는 뭐 이 근처까지 오기 전에 잡겠구나 하는 생각에 스타포트 또 올린 그런 느낌도 있고. 근데 이렇게 그 빠른 언덕 탱크를 생각했을 경우에는 그 패스트 옵저버로서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드랍십이 잡힐 수도 있어요. 탱크가 있습니다. 탱크 2기. 자, 드래곤이 뒤쪽에서 서플라이 예. 공격하는데요. 지금 탱크의 CG 모드가 개발이 안 됐죠. 네. 예. 뭐 그래도 탱크가 뭐 드래곤보다 사정거리 자체가 길기 때문에 이거를 드랍인데요. 옵저버토리 짓고요. 야 저렇게 빠른 탱크 타서 리버로 가는 이런 계통은 서플라이 복귀했어요. 탱크가 드래곤보다 좀 전에는 이제 이 사거리가 3이나 긴 상태였는데 드래곤이 이제 사업이 되고 나니까 1밖에 안 길지 않습니까? CG 모드가 네. 안 되면. 그러니까 건물 뒤쪽에 있는 탱크는 드래곤을 못 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었던 거죠, 잠깐. 네네. 거기에다 지금 탱크가 드래곤 방어하느라고 드랍십도 못 가는 상황이었죠 지금. 예. 자, 드랍십 예. 날아갑니다. 원 탱크에 투 골리앗이 들어 있으면 몰라도 탱크 둘만 들어 있으면은 뭐 리버 뜨게 되면은 막을 수 있죠. 그리고 리버 미리 또 대비를 하고 있네요 임성춘 선수가. 드랍십 날아갑니다만 그러나 드래곤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 묘하게도 본진에 야, 이거 바로 타격 내려놨습니다. 크죠? 이거 엄청난데요. 허리 찔렸어요 완전히. 이렇게 되면 또 언덕 위쪽에다 또 올려놓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탱크 플레이 해주는 거는 이묘한 선수의 특기인데 말이죠. 자, 다시 언덕 위로 탱크 올려놓습니다. 드랍십은 지금 이렇습니다만 탱크. 그러나 지금 탱크가 잡은 프로브 숫자가 엄청나거든요. 네, 임성춘 선수 피해 큰데요. 이것도 프로브 강제 공격하겠다는 거였어요. 지금 임성춘 선수가 이 어떤 그 드랍십을 못 막았던 이유가 리버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옵저버토리보다 먼저 지었었거든요. 만약 옵저버를 먼저 생각했다면은 봤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정도 타이밍에 리버가 떠서 날아가 봤자 병길섭 선수가 어느 정도 대책을 마련해 놓을 게 사실 뻔한 상황이고요. 기지를 다 봤잖아요. 뭐 또 못 봤다 손 치더라도 이 타이밍 정도에 날아오는 리버는 테란 유저들이 또 곧잘 막지 않습니까? 자, 날아갑니다. 셔틀 둘인데요. 이거 피해 못 주면 임성춘 선수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자, 업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커맨드 센터를 지금 띄웠는데, 자, 커맨드 센터를 견제한다는 생각일까요? 이 센터를 공격하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고요. 그렇죠. 일꾼을 많이 잡지 않으면 별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드랍은요. 자, 셔틀 빼놓고 지금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커맨드 센터 내려놓자마자 셔틀 날아와서 그래서 본진 쪽 본진 탱크 있습니다. 미사일 터렛이 없네요. 드래곤 공격. 자, 탱크 깼습니다. 컨트롤이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는. 네. 다시 태우고. 이러면 언덕 SCB는 많이 상하겠네요. 네. 언덕 SCB를 집중적으로 노립니다. 이러면서 임성춘 선수 테란 대 프로토스의 어떤 기본적인 문법이랄까 이런 거를 안다면은 멀티를 시도해야 되거든요. 탱크를 내려놓습니다만은 그러나 탱크보다 숫자가 많은 드래곤. 다시 드래곤을 태우고요. 이번엔 다시 본진 쪽으로. 만약 골리앗이 있다면은 저 임성춘 선수가 지금 이런 플레이를 못 하는데. 지금 임성춘 선수. 그래도 이 병길섭 선수가 참 층층이 각 층마다 탱크 한 개씩 놓고 잘 막아냈네요. 도박이죠, 도박.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평범하게 경기가 흘러가면 임성춘 선수 이길 수 없다라고 네. 판단하는 거죠. 모험을 하는 거죠 예. 지금으로서. 임성춘 선수 맵 중앙에 넥서스를 짓습니다. 정찰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임성춘 선수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계속해서 압박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네, 피해를 계속 줘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 변기석 선수 자, 대비가. 미사일 터렛을 짓습니다. 여기에 셔틀 안에 아무것도 안 타고 있나요? 아 임성춘 선수 리버를 뽑기에는 자원이 좀 빡빡했나요? 아 혹시 저거 빈 셔틀 아닙니까? 야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자, 지금 저 맵 중앙에서 넥서스가 완성될 때까지 빈 셔틀을 가지고 신경 좀 거슬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언덕 위쪽에 탱크를 많이 올려놓으면 올려놓을수록 병길섭 선수의 러시 타이밍이 늦춰지니까요. 그렇죠. 아 그리고 또 그런데 지금 센터 멀티를 임성춘 선수가 도박적으로 장악한 건 좋은데 과연 저기를 장악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언덕 위쪽에 이 변기석 선수 확보를 하고 갖추고 나오면은 러시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리버죠. 리버. 자, 리버. 어, 리버 공격. SCB 아직 피해주지 못했습니다. 왕자왕 리버가 그렇습니다. 자, SCB에게 피해를 일단 일부 줬습니다. 그래봐야 합쳐서 4-4기 정도밖에 사실 안 되고요. 아직 질럿은 살아남아 있습니다. 질럿. 처음 스케일업도 성공을 했어야 됐는데 지금 거는 그 뭐 처음 스케일업은 SCP 한 기를 잡는다 그쳤죠. 예. 리버가 왜 그렇게 좀 금방의 형태는 어떤 거냐면요. 그 리버가 어쩌다가 보면 바보 리버가 생기는 경우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 참 묘하게도 이상하게 리버가 우클릭으로 강제 어택을 시켜주면 성큰 콜로니에게 막 걸어가다 맞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였다기보다는 SCB 한 기를 우클릭을 했는데 그 SCB가 사정거리 바깥으로 도망을 가니까 그 리버가 그 SCB를 쫓아간 상황이 된 것 같았어요. 이 프로토스가 리버를 운영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리버로서 반드시 타격이 필요하고 그것이 실패했을 경우 지금 부족한 것이 지상병력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병기석 선수가 언덕의 멀티를 통해서 팩토리 늘려서 갖추고 밀고 나면 센터 멀티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나 그 리버로 그렇게까지 재미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임성춘 그 드랍이 오는 거를 옵저버로 보고 지금 대비를 하는 모양이죠. 네. 자, 드랍십이 날아옵니다. 탱크와 골리앗. 참 그런 체제지요. 지상으로의 힘싸움은 전혀 펼치지 않고 지금 드랍십과 셔틀 운영만 해주고 있거든요. 네, 자, 다크템플러가 있습니다. 다크템플러. 자, 컴셋 스테이션 찍으면서 수비를 하고 있는 리버가 지금 아무것도 못했어요. 리버가 지금 이 프로토스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경우가 어떤 이 테란이 셔틀을 드랍십을 운영할 때 골리앗하고 섞어주면 참 어려워지거든요. 네. 아하, 셔틀. 그리고 임성춘 선수가 계속해서 실수를 하네요. 스캐너 없나요, 만화가? 커맨 센터가 둘인 상황인데도 스캔이 없나요? 미사일 터렛. 가까스로 막아낸 임성춘 선수. 임성춘 선수 오늘 움직임이 그렇게 썩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임성춘 선수로서는 한 가지 위안할 수 있는 게 그 중앙 멀티가 아직도 들키지 않고 있다. 이런 거 정도이긴 한데 저거는 딱 들키는 그 순간 임성춘 선수가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변기석 선수가 드랍식 운영만 한다고 해서 지상 병력이 없는 건 아니고 자원 채취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팩토리에서 병력 계속 나오죠. 그리고 지금 드랍십이 날아가면서 프로브가 움직이는 걸 봤기 때문에 멀티 자체는 못 봤다라고 할지라도 어딘가에는 멀티가 있구나 하는 거를 변길섭 선수의 안마당 그 미네랄 멀티 지역 쪽에 파이런을 치는 모습이었어요. 자, 계속해서 지금 임성춘 선수의 본진은 언덕 위 탱크와 골리앗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변길섭 선수. 임성춘 선수 상당히 힘이 든 상황인데요 지금. 셔틀 운영하기도 상당히 힘이 들고. 어시밀레이터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탱크 시즈된 상태에서 언덕 위 거기에 또 골리앗까지 있으니까 이거 프로토스 입장에 참
어렵네요. 예. 이제 더 이상 변기서 선수는 드랍십 운영 안 하고 지상으로 밀고 나와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예. 그리고 뭐 병길섭 선수가 지금으로서는 중앙 멀티를 까맣게 모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병길섭 선수가 전혀 불리한 상태가 아니죠. 유리하죠, 오히려 지금 형태는. 이 프로토스는 극초반에 투테크 드랍에 의해서 프로브 피해는 이거는 경기 이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졌다고 봐도 가능할 정도로 피해가 큰 거거든요. 그렇죠, 예. 뭐 드래곤이 쏘거나 말거나 그냥 강제 공격으로 프로브 어떻게 해주면 탱크 포격 한 방에 프로브들이 막 대여섯 기씩 막 그렇게 잡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경우에. 네. 지금 SCV로 파악을 했어요, 변기서 선수가. 자, 병력 보내서 일단 앞마당을 미네랄 멀티죠 공격하고 있는 임성춘 선수. 닥테플러와 질럿 그리고 드래곤. 자, 그러나 병력이 좀 모자라요. 예, 센터 지역도 이제 파악을 했기 때문에 변길서 선수 중앙으로 진출을 하겠는데요. 예, 그러니까 임성춘 선수가 지금 러시를 간 거는 저 병력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한 게 아니고요. 고육책이었죠, 고육책. 지금 뭐 멀티 상황에 오히려 테란이 많다고 봤을 때 힘싸움은 프로토스가 이길 수가 없죠, 정상적으로는. 지금 힘싸움을 예, 저런 실수까지 해주면 사실 지상으로 힘싸움을 펼친다고 봤을 때 지금 테란의 멀티가 두 군데. 이렇다면은 이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3-4개 정도는 또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게이트웨이를 맵 중앙 근처에 그리고 포통 캐논 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시간을 끌고 센터 지역에서 자원 채취를 계속 해야 되겠다는 의미죠, 지금. 네. 지금 뭐 굳이 벌처 조합해 줄 것도 사실 없고, 예, 테란이 자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골리앗 탱크를 1대1 정도 비율로 조합해가지고 밀고 나와도 프로토스가 그거 막아낼 수 있을까요? 자, 벌처로 게릴라전. 포터 캐논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벌처 영향 많이 받겠는데요. 네, 벌처 공격. 자, 프로브가 큰 피해를 당합니다. 지금 뭐 거의 모든 프로브들 다 이쪽에 예, 모아놨거든요. 그리고 변기서 선수 뭐 마인도 함께 심어줘야 되겠죠, 지금 프로브 사이에. 자, 반대편으로 변길섭 선수의 벌처,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임성수 선수가 예. 상당히 정신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쪽 입구에는 포통 캐논을 설치를 한 것 같았는데 저 바깥쪽에다 설치를 했었군요. 게이트웨이를 보호하는 목적이 더 큰 포통 캐논이었습니다. 저거. 변길섭 선수의 그 벌처 컨트롤 참 현란합니다. 자, 스파이더마인 심고요. 보통 캐논으로 수비 탱크 잡아냅니다. 저거는 병길섭 선수가 실수를 한 모양이네요. 탱크가 지금 저 지역에 가 있는 이유가 사실 없죠. 임성춘 선수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받는 상황이에요, 지금이. 지금은 그냥 질럿 한 기를 보내서 다수의 스파이더마인을 한꺼번에 없애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였는 모양이네요. 네. 상대적으로 드래곤의 숫자가 상당히 부족하네요. 지금 자원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지금. 조금씩, 조입니다. 조금씩. 예. 조여 들어오는 예, 그리고 변길섭 선수. 저 벽 뒤에서 이 변기서 선수가 시야만 확보되면 저 자원 채취도 못하게 되죠. 이 초반에 그 투 탱크 드랍 한 번으로 어쨌든 몰래 멀티를 통해서 자원 채취해주고 꾸준히 병력을 모으고는 있어요. 지금 이성춘 선수가 한방 러시를 준비하는 거죠, 지금. 그러나 테란 병력이 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템플러들이 비교적 다수가 있다는 게 그나마 임성춘 선수 한방 러시 해볼 수 있겠구나 싶은 근거인데 어렵네요. 네, 시야 확보하고 성벽 안쪽에 있는 임성춘 선수의 어스밀레이터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좁은 데서 밀고 나오기보다는 사실 한방 러시를 준비한다고 봤을 때 싸울 때는 둘러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넓은 지역에서 좁은 지역으로 들어가는 편이 낫고요. 저렇게 건물도 얻어맞고 있는데 삥 돌아가는 그 선수의 어떤 인내심 같은 것도 진짜 참 굉장한 거죠. 네. 진짜 괴롭거든요. 또 마인으로 하이템플러 보고 벌처가 또 달려가죠.
임성춘 결국 선수 자 공격해 봅니다. 네, 승부수를 던지네요. 네, 질럿 하이템플러 접근 하이템플러 사이오닉 스톰. 자 HP를 많이 깎아내는 효과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뒤쪽에 탱크 자 수비라인 다시 사이오닉 스톰. 이거 뭐 뚫는다고 하더라도 추가 병력 나오면 또 임성춘 선수 네, 이기거든요. 사이오닉 이거- 스톰. 이게 사이오닉 스톰. 이거는 예, 절묘하게 사용합니다 임성춘 선수. 흔히 얘기하는 그 천지스톰 천지스톰이죠. 그거 아니었는데도 예. 천지스톰처럼 들어간 거였어요. 그러네요. 야, 참 진짜 스톰 잘 쓰네요. 자 일단 그 수비 라인을 뚫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후속 골리아스. 야, 그 질럿 아껴뒀다가 예, 골리앗 상대할 때 질럿 쓰고 굉장히 좋습니다. 사이오닉 스톰 빗나갑니다. 내쳐 밀어봅니다. 내친 김에 자 미네랄 멀티 지역까지 김성춘 선수 한방 러시가 통할 것인가. 예. 자 드래곤 공격 뒤쪽에 하이템플러 만화 없죠. 분명 변기세 선수 자원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앞으로 보이는데 접근. 자 사이오닉 스톰. 그러나 탱크 한 기 잡는데 그쳤습니다. 아픈 합체. 예, 여기서 아콘 합체는 예, 그냥 뭐 시간 버는 의미 정도밖에 사실 없죠. 네. 문제는 지금 변수가요. 5시 쪽 멀티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또 임성춘 선수에게 희망이거든요. 야, 이거 뭡니까? 예. 제가 그 경기 그 전투에 집중하냐고 못 봤는데 그리고 또 5시 쪽 예, 멀티? 2시 자. 쪽에도 일꾼을 보내놓은 것 같거든요, 임성춘 선수가. 2시 쪽 언덕하고요. 머리닝 이거는 예, 병길섭 선수의 병력이었군요. 변기서 선수 팩토리 늘려서 지금 센터 파괴하고 또 정찰도 해줘야 되는데 확인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변길섭 선수가 너무 낙관하면 지금 좋지 않아요. 예. 5시 멀티를 지금 파악을 한 것 같아요. 변기서 선수 스캔을 통해서. 예, 그리고 좀 그 여력이 좀 생긴다면은 프로토스의 언덕 위쪽을 장악하고 있는 저 탱크들을 좀 내려놔서 예, 본진 쪽에 압박을 좀 더 가해주는 편이 좋죠. 다시 중앙에 임성춘 선수의 멀티적 벌처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무풍지대입니다. 네. 그대로 또 한 번 밀고 나오네 임성춘 다시 한번 임성춘 선수. 선수 자 벌처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틈을 타서 예, 질럿이 공격. 아무래도 예, 뭐 탱크류의 폭발력 공격을 하는 형태의 유닛에겐 약간 강해졌거든요. 네. 이것보다. 탱크 앞쪽에 탱크 3기를 모두 해치웠습니다. 자, 넷. 예. 탱크를 모두 스파이더마인과 함께 예, 질럿이 폭살한 거죠. 지금 그 변기서 선수의 본질의 팩토리 상황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돌아가지 않아요. 팩토리 숫자 너무 부족한데요. 이 우측에 있는 것까지 5시인데 예, 모든 팩토리가 이제 막 늘리네요. 예. 9번째 팩토리네요. 자, 그럼 이제 6시 쪽에 언덕 위에도 커맨드 센터를 날렸습니다. 좀 지금 변기서 선수 드랍십 운영이 좀 필요해요. 지금 멀티 지역 너무 놔두고 있거든요. 물론 중앙 진출도 예. 중요하지만은 병길섭 선수가 지금 예, 아직도 분명 유리한 상태이긴 상태인데 조금 전까지는 이건 임성춘 선수가 거의 졌네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다면 희망이 생겼죠. 그렇죠. 이제. 예. 탱크 트랍. 5시 아, 쪽 임성수 선수의 멀티 지역에 탱크가 드랍됩니다. 이 멀티 지역이 좀 임성춘 선수 원활히 돌아갔더라면은 두 선수가 모두 힘싸움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었는데 그 아래쪽에 근데 본진에도 임성수 선수가 멀티를 해놓고 있는 상태예요. 알죠. 네. 언덕 위. 예, 어쨌거나 임성춘 선수는 뭐 본진이며 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공격을 당하면서 예, 상대방의 어떤 그 본진이나 멀티를 교란하고 있는 형태는 지금 못 되고 있거든요. 지금 드디어 임성춘 선수가 질럿 드랍을 한번 6시 섬에다가 해주는 것 같네요. 질럿. 자, 질럿. 후퇴하는 탱크를 따라갑니다. 자, 이거 컨트롤 쌉니다. 드랍십에 살짝 태우고요. 네, 예, 임성춘 선수에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 자원 채집 마지막 하는 지역이거든요. 5시가. 임성춘 선수가 그 자, 그러면서 맵 중앙 쪽으로 또 다시 공세를 펼치고 있는 변기수 선수입니다. 벌쳐 스파이더마인을 심으면서 조금씩 전진. 예, 최근 들어서 가장 까다로운 테란이 저렇게 멀티 이런 테란이 제일 힘들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탱크와 골리앗 벌쳐 참 절묘하게 사용하는 변기섭 선수입니다. 변기섭 선수 다시 수비 라인
거기에 또 디펜스 매트릭스까지 거네요. 야, 정길섭 선수. 네, 그리고 업그레이드도 상당히 임성춘 선수가 뒤지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야, 드디어 그 물량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네, 변길섭 선수 임성춘 선수 땀이 흠뻑한데요 지금. 예. 밀고 올라갑니다. 지지. 지지 임성춘 선수. 자, 여기저기 멀티를 하면서 버텨보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변길섭 선수, 그러나 그것을 적재적소의 병력을 보내서 숨통을 막아놓는 거죠. 네. 변길섭 선수 승리를 거두면서 1승 1패를 기록합니다. 네, 자, 그 경기 초반에 탱크 2개의 드랍 때문에 그렇게 말렸을까요? 예, 뭐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그렇다라고 봐야지 맞고요. 네, 네. 충분히 말릴 만한 요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가장. 예, 그 프로브 그 초반에 그 정도 수의 프로브가 당했다는 건 너무나 타격이 큰 거였고, 두 번째 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임성춘 선수의 리버가 약간 좀 글쎄요, 뭐 바보 리버였을 가능성도 약간은 있고요. 그리고 그 리버들이 그 공격을 왔을 때 변길섭 선수가 SCB 대처를 굉장히 잘해줬다는 거. 거기서 임성춘 선수가 SCB를 뭐 한 10기 정도만 만약에 잡아줬다면은 그 이후 대등하게 다시 플레이할 수 있었죠. 네, 자, 임성춘 선수가 군데군데 조금 그 컨트롤 미스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네. 프로 대 프로의 대결에서 한 서너 번 컨트롤 미스하면 사실 승리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B조의 순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자, 임요환 선수가 2승입니다. 1위. 그리고 홍진호 선수가 1승 1패로 2위, 승자승 원칙에 따라서요. 변길섭 선수가 1승 1패 3위, 임성춘 선수가 2패로 4위. 그러나 임성춘 선수도 4강 탈락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임요환 선수가 3승을 거두어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겠죠. 그리고 뭐 지금 B조의 상황은 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 없고 A조의 상황과 판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임성춘 선수가 제일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홍진호 선수를 잡고 임요환 선수가 변길섭 선수를 잡아주면 아래쪽으로 동률. 3자 동률이요. 네, 그래서 재경기를 치를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코카콜라 온게임 네스타리그 8강 2주차 경기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가 바로 8강의 마지막 주차입니다. 그렇죠. 다음 주가 되면 이제 4강 진출자 4명의 영광의 얼굴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어떤 선수가 4강에 진출하게 될지 다음 주 이 시간 여러분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코카콜라 온게임 네스타리그 조별 2주차 8강 경기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프로게이머 홍진호입니다. 네, 진다면이 저를 칭찬해 주셨는데 평소 제가 그냥 형들 잘 따르고 많은 동생들 잘 챙겨주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그런 게 잘 보여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도 좀 진다명 내 연습실이나 사무실 좀 많이 놀러 가거든요. 그게 진다명, 진수형, 승민이 누나, 태호 형, 형들하고 누나 많이 있는데 거기서 같이 연습하고 같이 게임하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가 좀 연습을 많이 해요. 제가 연습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 연습 많이 해가지고 그것도 좀 눈에 띈 것 같고 어찌어찌 되니까 진남형이 저를 칭찬을 해주게 됐는데 우선 진남형한테 정말 고맙고요. 칭찬 받은 만큼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활발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칭찬 받아서 다음 주 칭찬 받을 분을 제가 지목해 하는데 제가 예전부터 좀 많이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을 칭찬하고 싶은데 정말 그분은 제가 대회 나갈 때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대회 같은 데 입장하면은 정말 자기 일만큼 기뻐하시면서 저희를 나쁜 곳에 안 빠뜨려 주시면서 많이 이끌어주시는 분인데요. 네, 그래서 정말 이분을 칭찬하고 싶습니다.